로터리 재단 보조금으로 정말 멋진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클럽이 사업 현장의 기념비나 현판 설치 이런 걸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클럽 회장님 이름 이거 넣어도 되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또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지? 로고는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이 꼭 발목을 잡곤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터리 재단 정책 규정과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보조금 사업 기념물 설치의 모든 것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걸 두고 계신 당신이 이 규정의 전문가가 돼서 자신감 있게 기념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이죠? 기념물은 단순히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알리는 기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역사회에 행동하는 사람들로서 로타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아, 전략적 자산이라는 관점. 네, 제대로 된 기념물 하나가 로타리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뢰의 증표가 되는 거죠. 와, 그 관점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그 자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가장 기본인데 기념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그리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필수 표기 사항은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이 사업을 주관한 보조금 스폰서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스폰서는 당연히 당신의 로타리 클럽이나 지역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한 주체를 정확히 보여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사항은 이 사업이 로타리 재단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 재단의 공로도 함께. 그렇죠. 재단이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문구죠? 본 사업은 로타리 국제본부 로타리 재단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클럽의 활동이 전 세계적인 로타리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죠. 제가 클럽 회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회의를 하다 보면 분명 이런 의견이 나올 겁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후원해준 XYZ 회사 로고도 같이 넣어서 감사를 표합시다. 아, 그거 정말 많이 나오는 의견이죠. 또는 이번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신 시장님을 언급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아이디어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실수하기 정말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것,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형태의 상업적 광고도 금지됩니다. 상업적 광고? 네, 후원사 로고를 넣어서 감사를 표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회사의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나 최고의 기술력, XYZ 회사 이런 광고성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감사의 표시와 상업적 광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파트너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로타리의 가치와 명백히 충돌하는 파트너의 로고나 이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총기, 무기, 담배, 마약 관련 기업이나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단체, 이런 곳은 로타리와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금지입니다. 아, 중립성. 네, 로타리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비정치적, 비종교적 단체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타리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신뢰를 얻고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거든요. 이제 가장 민감하고 아마 많은 분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애쓰신 우리 클럽 회장님이나 총재님, 그분의 이름을 기념물에 딱 새겨서 공로를 기리고 싶은 마음 정말 당연하잖아요. 가능한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준 규정상 개인의 이름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아, 안 되는군요. 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타리 재단 규정에서 보조금 사업의 스폰서,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로타리 클럽
또는 로타리 지구라는 조직으로 정의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업의 공로는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클럽이나 지구라는 팀 전체의 것이라는 그런 철학에 담겨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넘어선 로타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대중이 우리 활동의 결과물을 볼 때 특정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로타리라는 브랜드와 우리 클럽 전체의 노력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재단이 제공하는 공식 표지판 템플릿 어디에도 개인의 이름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오직 참여한 클럽과 지구의 이름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김철수 회장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 로타리 클럽의 프로젝트로 기억되게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설명이 정말 와닿네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기증해 주신 분이나 정말 거액을 기부한 분처럼 특별히 감사를 표해야 할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의 공로를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공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재단 보조금으로 만드는 공식 기념물과는 별도로 클럽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감사패나 헌정 동판을 제작해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식 기념물은 규정대로 클럽과 지구 이름만 넣어서 만들고 특별한 공헌자에 대한 감사는 클럽 자체적으로 따로 챙기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별도로 제작하는 감사패에 로타리 로고나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로타리 브랜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부분도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방금 클럽 자체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죠. 공식 기념물 제작 비용, 재단 보조금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상한선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명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표지판 및 기념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단 보조금은 최대 미화 $1,000입니다. $1,000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이 금액이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여기에도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보조금의 주된 목적은 기념비 건립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도주의 봉사활동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물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프로젝트의 부수적인 요소여야 한다는 거죠. 아, $1,000라는 상한선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인 봉사에 집중되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클럽에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역사적인 사업이니까 더 크고 멋진 기념물을 만들자 해서 비용이 $1,000를 훌쩍 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초과되는 비용은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고요. 반드시 클럽이나 지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자체 기금으로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체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업비 내역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최종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총 기념물 제작비 $2,500 중 $1,000는 보조금, $1,500는 클럽 기금에서 지출함. 이렇게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기념물을 세우고 5년, 10년이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일부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념물 설치 후에 발생하는 청소, 수리, 관리 같은 유지보수 비용은 보조금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안 되는군요. 네, 기념물은 한 번 설치하면 클럽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관리는 전적으로 클럽의 운영 예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은 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바로 로고 사용법입니다. 그냥 로타리 마크 하나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실수가 잦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공식 로고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타리의 공식 로고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스터 브랜드 시그니처입니다. 마스터 브랜드 시그니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로타리 휠 모양의 마크랑 로타리라는 글자가 합쳐진 형태, 그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로타리 휠, 즉 마크와 로타리라는 글자, 워드마크가 결합된 형태죠.
여기서 첫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네. 이 둘은 황금 비율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절대 분리하거나 글자 크기를 바꾸는 등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휠만 떼어서 크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뭔가요? 기념물에 로타리 국제본부의 마스터브랜드 시그니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실수인가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클럽명이나 지구 번호가 결합된 공식 클럽 지구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 프로젝트의 주체가 국제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클럽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이군요. 로고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라는 뜻이네요. 로타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로타리 클럽이 한 일이라는 걸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지역병원이나 대학교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로고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그냥 로고를 나란히 붙이던데요. 거기에도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락업이라는 방식입니다. 락업이요? 네, 우리 클럽 지구 로고를 왼쪽에, 파트너 로고를 오른쪽에 두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수직선을 배치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첫째, 락업 형식에는 단 하나의 파트너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요? 네, 만약 파트너가 세 곳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로고 세 개를 나란히 락업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 하나만 락업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념물 다른 공간에 텍스트로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후원, A회사, B대학교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보통 로고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은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두 번째 규칙은 뭔가요? 파트너 로고가 로타리 로고를 시각적으로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기 문제군요. 네. 가끔 기업 후원사의 로고가 엄청 크고 로타리 로고는 작게 들어간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네네, 본 적 있어요. 로타리 규정은 이를 금지합니다. 파트너 로고의 높이는 로타리 로고, 그러니까 휠 부분을 제외한 글자 기준 높이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5배? 네. 이는 파트너십이 동등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로타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솔직히 듣다 보니 머리가 좀 아파옵니다. 마스터 브랜드, 시그니처, 클럽 공식 로고, 락업, 1.5배 높이 제한. 이걸 다 외워서 제작 업체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럽 홍보위원장님은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신데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간단한 해결책, 일종의 치트키 같은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하며 사실상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뭔가요? 바로 로타리 웹사이트에 있는 브랜드 센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센터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전문가들만 쓰는 곳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로타리 회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복잡한 규정을 전혀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브랜드 센터에 접속해서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됩니다. 아니, 제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웹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공식 로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템플릿에 당신의 클럽 이름이나 지구 번호만 입력하면 규정에 맞는 서체, 비율, 색상이 완벽하게 적용된 고해상도 공식 로고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파트너십을 위한 락업 템플릿도 물론 제공됩니다. 파트너 기관의 로고 파일만 업로드하면 수직선과 크기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서 완벽한 락업 로고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치트키가 많네요.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을 몰라도 브랜드 센터만 찾아가면 해결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괜히 처음부터 직접 만들겠다고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이건 정말 모든 회원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 같습니다. 그렇죠.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 수만 개 클럽의 로고를 일관되게 유지해서 로타리라는 단일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로타리 재단 보조금 기념물 설치 가이드를 정말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쫙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다행이네요.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공로는 개인이 아닌 팀에게 돌리고 예산은 $1,000 한도를 기억하며 로고는 반드시 당신의 클럽 공식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해결사는 바로 브랜드 센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까다로운 규칙이 아니거든요. 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함께 쌓아온 로타리라는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약속이다. 네. 잘 만들어진 기념물 하나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 지역사회의 로타리의 헌신을 증명하고 또 미래의 새로운 참여와 기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물의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흥미롭네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기념물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만약 프로젝트 현장이 염분이 많은 해안가라면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디면서 로타리의 영속적인 약속을 상징할 재질은 무엇일까요? 아, 재질 자체에 대한 고민이군요. 네.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의 현대적인 견고함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청동의 고전적인 깊이가 더 어울릴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처럼 기념물의 물리적 재질 자체가 당신의 프로젝트가 남길 유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